심지어는 당 내에서도 한동훈 내려오라는 누군가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 지금 민주당은 전방위적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상설특검이 통과됐고 예산안도 그냥 오늘 통과시켜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국무총리 탄핵, 법무부 장관 탄핵,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의원 제명, 또 고발, 내란죄, 이런 전방위적 압박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미 전세는 민주당에 다 넘어왔다. 대선을 해봐야 우리 거다. 이런 판단하고 그렇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지금 몰아쳐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만약에 어떤 수가 있느냐 하면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힘에서 목숨 걸고 모든 의원들이 끝까지 버티는 거거든요. 아하. 라고 하면 사실은 그다음에 대통령도 하야를 갖다 끝까지 거부하고 탄핵은 안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수사를 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수사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되면 이것도 수사한 다음에 기소한 다음에 1심, 2심, 3심 이기전이겠네. 이재명의 길을 걷는 것밖에 없어요. 아하. 지금 남는 거는. 예. 그런데 이재명을 그렇게 비판해 왔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하고 똑같은 짓을 해야 되냔 말이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친윤은 아마 그렇게 가자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재명을 바라서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게 되면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폭발을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몰라도 다음에는 아마 서울거리가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벌써 그 10대, 20대들도 지금 붙기 시작했거든요. 그 시위에 붙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국힘이 이제 아마 살아남기 힘들지 않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을 갖다 잘못 정리한 거예요. 그때 나갔던 사람들이 그 당으로 다시 기어 들어갈 때 예. 그때 사실 아웃된 거거든. 들어갔으면 안 됐지.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탄핵 트라우마라고 정리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탄핵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계엄령이 떨어져가지고 군인들이 국회로 쳐들어가는 모습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지켜본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생각해야지. 그 트라우마랑 이 트라우마랑 어떤 게 더 세겠어요? 강하겠어요? 네. 이걸 생각해야죠. 2016년, 17년은 군대가 동원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예산안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현재 시국은 시국이고 예산안은 좀 객관적이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처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속도 조절을 좀 한 것 같아요. 원래 예산안에서 또 대통령실 예산 7천억인가 깎으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깎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자기들이 대통령 될 텐데. 내년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럼 아예 예산안인데 뭐 추경 이야기고 있기는 하고. 그러니까 네. 7천억은 왜냐하면 괜히 역풍 불 거 아니까 놔두고 그 여당에서 그 증액안을 갖고 왔거든요. 예. 1조 2천억인가 1조 3천억인가 증액 3.4조 원을 3.4조 원인가 네. 갖고 왔는데 그거 그냥 딱 깎아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원래 했던 대로 그냥 올려버린 것 같아요. 아하. 아이고 참. 이렇게 되면은 어쨌거나 간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시국이 지금 흉흉한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 그 시추선이 또 국내 그거 다 이제 무효가 될 겁니다 아마. 다 무효가 될 것 같고 왜냐면 예산도 없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반대하거든요. 예. 그래서 반대하기 때문에 사실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런 거 다 어쩌겠어요 근데 그 자업자득인 걸. 하루아침에 국가의 운영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내란 특검법을 추진하자고 제안을 하는 건데 이건 질서 있는 태진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대통령 수사를 협의해서 진행을 하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당 내에서 의견이 나왔던 것 같고 예. 그걸 갖다가 듣기로는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전해지는 건데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도 직접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탄핵과는 좀 별개의 사안입니다. 탄핵은 행정심판이잖아요. 예. 근데 내란죄는 이거 형사 사건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아하.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예. 거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내란 특검법이라는 것은 형사 사건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 싶으니까 그냥 같이 한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은 탄핵소추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하고 있는 이 수사는 계속 진행되겠네요. 계속 진행될 겁니다. 아. 서로 경쟁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아하. 뭐 체포영장이고 수색영장이고 지들이 막 하니까 나중에 법원에서 다 기각한 거 아니에요. 아. 다 기각을 했거든요. 다 기각을 했던 건 뭐냐. 정리 좀 해와라. 뭐 갑자기 뭡니까 압수수색영장 경찰이 그다음에 사람 부르는 거 체포영장은 검찰이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희들 그래서 다 기각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물론 나중에 정리가 되겠지만 정리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기소해서도 그 수사 주체가 여럿이잖아요. 예. 이러기 때문에 그 공소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쪽은 아마도 정리가 될 겁니다. 아마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금 보니까 또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좀 모여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협의를 예, 한다고 예. 하니까 거기서 뭐 공동으로 수사본부를 만들든지 뭐 그래야 되겠죠.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이 탄핵 소추 또는 탄핵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아주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인사들까지 망라해서 계속 장기간의 수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네요. 뭐 수사는 장기화 될 겁니다. 왜 하나하나 이제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김용현 이분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선을 끊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예. 잘 끊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은 계엄이라는 게 누구 권한입니까? 결국은.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예. 그걸 그렇게 끊으려고 한다고 해서 끊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끊을 수 있으려면 뭐냐면 대통령은 그냥 계엄만 내리라고 했는데 사실 위법적인 계엄? 위법적인 계엄? 예컨대 거기 보면 포고령에 뭐가 들어가냐면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150명 모이는 걸 막으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내란죄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들어가서 그건 내가 지시한 거고 위는 모른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얘기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용현 이 사람도 가서 수사받는 과정 속에서 포고령을 대통령과 협의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자, 다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40분쯤에 들어온 30분쯤에 들어온 전쯤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공수처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도 청구, 공수처도 청구. 왜 청구했냐? 검찰이 영장이 기각되면 공수처로 재추진한다. 기각될 리가 있나? 될 리가 있나? 그러니까 지금 두 기관 사이의 힘싸움이에요. 예, 지금 아니 뭐 본인이 영장 실질 심사 포기했는데 본인도 포기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추경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근데 교수님 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거든요. 그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역풍이 불 수가 있거든요.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감정에 의한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예. 다만 이제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수사는 불가피할 겁니다. 수사는 받을 거예요. 고발됐기 때문에 수사는 받을 텐데 거기서 뭐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 대통령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사이에 의원들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라는 직접적인 통화의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예. 그렇게 뭐랄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모르죠. 근데 또 뭐가 나올지. 예. 하여튼 지금 민주당은 전방위적입니다. 탄핵 아니면 내란죄 또는 의원 제명. 상당히 또 여론은 국민의힘 쪽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긴급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국정 안정화 TF팀이고 여기에서 조기 퇴진의 로드맵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교수님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탄핵 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질서 있는 퇴진을 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그 이심을 적어도 좀 기대했을 것 같은데 지금 전국 안정화 TF에서 나온 로드맵이 4월 대선, 5월 대선이라면 사실상 2심 나오기도 힘든 시간이긴 해요. 2심 그러니까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2심을 또 끌 겁니다. 이재명이. 이 핑계에 저 핑계 되면서. 대진하는 의미가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탄핵이든 이거든 간에 이재명 출마에는 큰 지장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 큰 지장이 없어졌다는 거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두 가지가 서로 이제 엇갈리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은 여당에서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건 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하. 이건 무슨 용이냐면 지지자들 결집용이에요. 지금 여론조사를 볼까요? 여론조사가 어떻게 있냐? 아까 내가 예. 봤는데
여론조사를 봤는데 지금 탄핵 찬성이 국민의 74%입니다. 반대가 23%거든요. 근데 진보가 90%, 보수가 50%가 반대하고 있어요. 아. 보수가 50%. 그다음에 이제 중도가 80 거의 80%죠. 찬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의 50%가 반대한다가 국힘 쪽으로 좁히잖아요. 예. 국힘 지지층으로 좁히면 반대가 71%예요. 아.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힘 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도 끝까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고 피하려고 하는 거죠. 8년 전의 상황을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네요.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원해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탄핵을 하게 되는 순간에 그 여태까지 그 배신자 프레임을 누가 사용해 왔습니까? 자기들이 사용해 왔잖아요. 아. 그다음에 그걸로 그 지지층들을 설득해 왔거든. 그랬는데 그 프레임을 자기들이 뒤집어 쓰는 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월 퇴진, 뭐 4월 대선이든 5월 대선, 이게 조기 퇴진 시나리오든 탄핵 시나리오든 대선 시간표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예. 다만 의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하. 의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냐면 자기 지지층들을 다독이고 그래도 그건 변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퇴진한다는 건 뭐예요?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들을 갖다 격분시키지 않는 그런 안이긴 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지지층이 아닌 국민들을 격분시킨다는 데 있다. 아하. 거기서 어느 걸 택할까에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또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놓칠 수는 없을 그렇죠. 테고요. 또 8년 전에 이른바 학습효가.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나가면서 어차피 그럼 당내 경선 거칠 거고 그렇다면 당내 경선에선 보수층이 투표할 거고 그다음에 국힘 지지층이 투표할 텐데 예. 그럼 나 아니냐. 지금 그래서 홍준표 같은 사람이 지금 계속 욕을 먹어가면서도 계속 그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자, 지난 7일로 잠깐 되돌아가봅니다. 교수님 궁금해서요. 7일날 보수든 진보든 많은 사람들은 탄핵 소추는 퇴장이든 뭐든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의결이었습니다. 지난 예. 7일은 재의결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통과되지 않겠냐. 왜? 여론 때문에라도. 그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처음에 그 계엄령 때리고 나서 첫 만남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갔다 와서 뭐라냐. 자기가 자기 잘못한 거 없다고 하더라. 절망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거취를 갖다가 당에다 일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내가 볼 때는 조건을 건 것 같아요. 하하.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탄핵 반대해라. 두 번째 그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반대해라. 이런 조건이면 예.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하려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든요. 예. 일단은 김건희 탄핵을 막으려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탄핵을 막으려면 나와야 돼요. 그럼 결국 뭐냐면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 예. 이게 얼마나 볼상스럽습니까? 이게 국민들 면장을 지르거든요. 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되는 거면 깨끗하게 안 들어가면 되거든. 예. 깨끗하게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은 통과되는 일단 겁니다. 통과가 되고 그래도 국민들은 그래도 저거라도 하나 했다. 예. 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됐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들이 사진이 안 찍혀요. 그래서 당연히 저거는 둘 다 포기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특검법만 딱 부결시키고 바로 그냥 당 나와버리는 볼상스러운 자리에 가지 않고 투표장에 그냥 나와버려도. 바로 나왔기 때문에 화면에 포착이 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카메라 다 찍힌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이 그걸 딱 보고 또 열이 받는단 말이야. 분노하는 건데 그걸 모르질 않아요, 이 사람들도. 그럼에도 모르지 않을 사람들이 이걸 했다라는 건 뭐냐면 약속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전제 조건은 아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부결 그리고 탄핵의 반대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대통령 성격 알잖아요. 절대 안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처음에는 난 잘못한 거 없다라고 했다. 두 번째 물러난다고 물러난 게 바로 이거고. 그러니까 조건을 걸었을 거는 거고. 그러니까 예. 이걸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외에는 다른 설명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 특수단에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출석 조사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경찰 특수단이 사실상 명령 개통의 최정점에 있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출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2.3 비상기업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입니다. 경찰청장과 김봉석 서울경찰청장을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것도 그러면 경찰 수뇌부도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교수님.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이번 사태에는 경찰 수뇌부도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준석 의원이 막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막은 게 누구였어요? 경찰이 막았거든. 근데 이준석 의원이 막 열받아서 얘기하잖아. 당신들 뭐 하는 거냐? 그때 서 있던 게 누구입니까? 경찰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도 수사 대상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셀프 수사 아니냐? 예. 니들도 연루됐는데 니들이 수사해? 이렇게 비판을 받았던 게 바로 이 사안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사람들이 하나의 통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군도 그렇고 누구 하나가 다 봤다고 다 움직여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번에 검찰 보세요. 딱 하나 무니까 바로 달려들죠. 바로 들려서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그냥 딱딱 구속치고 영장에다가 바로 뭡니까? 내란술에 빡 받고 이거 검찰이에요. 예. 경찰 보세요. 뭐 합니까? 그냥 바로 달려들어. 총장. 경찰청장, 서울청장 바로. 이게 권력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교수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보다도 권력의 끈이 떨어졌는지 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를 가장 잘 아는 곳은 검찰과 경찰이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뭐가 되는 겁니까? 칼이에요, 칼. 칼이고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칼이 일로 휘둘러질 수도 있지만 절로 휘둘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칼이 어느 한쪽만을 향한다고 믿는 것이 착각이에요. 원래 윤석열 갖다 쓸 때도 뭡니까? 잘 드는 칼을 쓴 거 아니에요. 예. 그랬는데 저 칼이 어딜 향하더일까요? 자기들을 향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지금 검찰의 칼이 또 누굴 향하고 있습니까? 그걸로 내가지고 윤석열 때문에 검찰이 완전히 그냥 조직 전체가 통으로 욕먹었잖아. 통으로 비난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하니까 어딜 향해요? 바로 저쪽을 향하고. 원래 그런 겁니다, 그게. 이게 권력의 속성이 참 무섭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면 교수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교수님의 이제 분석입니다. 그렇게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안은 별개로요. 탄핵은 별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또 추진하고 한다는데 이건 그럼 거부권도 행사해야 되고 국민의힘에 이탈표가 없도록 또 해야 되고 출석은 해야 되고. 이번엔 표결할 겁니다 아마. 표결하고 그다음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되지 않을까 싶어요. 14일요.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괜히 욕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탄핵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게 좀 요번에는 통과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친한의 입장에서도 빨리 윤을 날려야 돼요. 윤이 있는 한은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뭉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됐는데도 끝까지 윤을 붙잡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윤이 날아가는 순간 자기들의 권력도 사라진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라고 한다면 윤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당내 문제도 정리가 되는 거죠. 그들끼리 어떻게 뭉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들 내에서 구심점을 행사할 사람이 딱히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홍준표 정도가 나와서 뭘 좀 해보려고 좀 할 텐데 이런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뭐냐면 일단 보십시오. 안철수 찬성했죠. 김혜지 찬성했죠. 표결 참석했고 그다음에 김상호 저번에 표결 참석했지만 반대표를 넣었는데 이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참석도 할 것이고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 배현진 의원도 딱 나와서 뭐 없습니까? 찬반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나 표결에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김재섭이라고 김용태라든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예요 아마. 굉장히 고심하고 굉장히 낙담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의 입장은 그런 건데 지금 뭐냐면 김재섭하고 김용태는 다르잖아요. 뭔가 좀 개혁적인 사람이다라고 유권자들이 인식을 해서 그걸 봐서 또 뽑아줬는데 너희들마저 제대로 한 통속이야? 이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아마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이걸 굉장히 심하게 느끼고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돌아설 수가 있겠고 또 누구더라? 또 한 사람 더 있는데 김혜지 또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벌써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5명입니다. 일단은 공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4명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김재섭이나 김용태, 그다음에 저기 누구 있잖아요. 조경태. 조경태. 저기 부산. 조경태. 네, 조경태도 있고.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몇몇 다 하면은 사실은 8명이잖아요. 아니 근데 교수님 탄핵 소추를 통과시킬 거면 한동훈 대표가 통과시키자 하면 되는데 이거는 배신자 프레임을 우대하는 근데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한 친한 내에서도 갈라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반대하는 거거든요. 지금. 뭔가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고성이 오갔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그러니까 장동혁 최고가 이제 장동혁 최고는 뭐냐면 이 탄핵 카드를 갖다가 그 탄핵 카드를 당내에서 그 헤게모니 잡는데 좀 사용하자. 거기까지만 사용하고 더 나가게 되면 우리가 공멸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좀 벌어지는 건데 하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수가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버틸 수 없어요. 버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민들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지역구민. 예컨대 TK는 어쩐지 몰라도 서울 지역, 인천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는 유권자들 만나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갈 수밖에 없다면 깔끔하게 그냥 표결 참여해서 탄핵 통과시켜서 일단은 변수를 없애야 돼요. 변수를 없애고 새로운 판을 열어야 되거든요. 예. 새로운 판을 열고 탄핵을 딱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총리 권한 대행 체제가 이제 유지가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안정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대선 일정이 정해지고 선거 운동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일단은 보수를 재건한다는 측면에 이기긴 힘들잖아요. 이제는 이기긴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 보수를 여러 면에서 좀 점검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보수가 이렇게 가야 되는가? 예.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나서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민주당에서는 야당에서는 내란 상설특검법도 통과를 시키고 온갖 탄핵과 지금 특검법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수님 이 수사가 진행이 되면 탄핵과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 이것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란죄 수계로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싶거든요. 아니 내란죄 수괴인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한테 2달이고 3달이고 계속 그 자리에 있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반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정에 따르면 오늘 저녁에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저녁 때쯤에 그 로드맵 있죠. 예. 어디더라? 그 TF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양수 의원이 전국 안정화 TF 위원장. 예. 거기서 안을 2개를 냈는데 2가지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3월 사퇴 그다음에 5월 대선. 2월 사퇴, 4월 대선. 3월 사퇴, 5월 대선 두 가지 그렇죠. 아닙니까? 예, 2가지 아니죠. 그 2가지 안을 냈습니다. 2가지 안을 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 가지고도 지금 국힘에서는 또 떠들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미 내란 수괴자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일단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걸 확실히 해라. 그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없애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나왔던 거란 말이죠. 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약간의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버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일단은 보수층에서 그 충격을 흡수할 만한 시간을 줘야 되는 거고 당내에서도 그냥 바로 대선에 들어가기보다는 뭔가 좀 정신을 차리고 수습한 다음에 대선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건데 일단은 내란 수괴자로 일단 명시가 된 이상은 과연 이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할지. 근데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이 진퇴를 명확히 한다면 그때는 내가 탄핵에 반대하겠지만은 라고 했을 때 안철수 의원 정도는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지금은. 여하튼 지금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다른 거 들이댈 생각하지 마라. 탄핵이 우선이다. 하야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7일은 국민의힘이 대부분이 퇴장했습니다. 3명을 제외하고는. 그러면서 탄핵 소추안 표결 불성립이 됐습니다. 정족수가 미달됐기 때문에 14일에도 이제 올라옵니다. 오는 토요일입니다. 일단 표결 여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참석해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참석을 해야 된다는 의견 아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일단은 참석을 해서 표결에는 참석하자. 아하. 하지만 당론은 아직까지도 탄핵 반대다.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윤퇴진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 예. 이 안을 갖다 만약에 발표를 할 경우에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만족할 것인가, 약간 누그러들 것인가. 일단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절대 민주당에선 받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민주당 받지 않을 거라는 거고. 심지어는 뭐냐, 묘퇴진안도 국민의힘에서 통과될 줄 몰라요. 지금 친윤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한심하냐, 얼마나 한가한가냐면 뭐라 그러냐면 2026년 임기 개헌 단축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월이면 지방선거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는 그 계엄 전에 했으면 먹혀요. 계엄 전에 했으면 먹힙니다. 박수 받지 오히려. 예. 민주당에서까지 주장했던 거고. 예. 그때 딱 하게 되면 잘 맞거든요. 아하. 연도도 잘 맞고.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그럼 몇 년을 기다리는 얘기, 2년을 더 기다리는 얘기잖아요.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더 열만 받는 얘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 뭐냐면 추경호 대표가 물러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 난 물러나고 그다음 재추대했지만 나는 못하겠다라고 물러나면서 뭐냐면 이제 대표 중심으로 뭉쳐라라고 했거든.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친윤에서 누굴 또 내세웠습니까? 권성동을 내세웠단 말이죠. 근데 권성동은 뭘로 알려졌어요? 우리한테 이른바 따봉. 윤핵관. 예. 윤핵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따봉. 그렇죠. 네.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는데 그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였던 사람을 구원수순에 내세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뭘 보여주냐면 친윤에서는 역시 자기들의 헤게모니들을 놓지 않으려고 자꾸 이렇게 끝까지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결국 심지어는 뭐까지 나오냐면 이참에 아예 그 최고위원회를 붕괴시켜버리자. 내쳐가지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내쳐버리자. 그다음에 우리가 수습하자라는 안까지 나오는 상황에 과연 2월 퇴진 4월 대선, 뭐 3월 퇴진 5월 대선 이 안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친윤이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도 불분명한 겁니다. 아니 그런 주장을 하는 친윤은 지금껏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어떤 역할을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논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게 바로 예컨대 무슨 발언? 앙뚜아네트 발언부터 시작돼가지고 한동훈의 난의 결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제 저 사람들은 또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배신자다.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봐라 검사 둘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입지만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 지금 한심하죠 지금. 외구가 들어왔는데도 당쟁을 하고 있고 병자호란 때 쳐들어왔는데도 당쟁을 하고 있고 그 모습일까요? 교수님 근데 질문 드립니다. 일각에서는 4월 대선과 5월 대선이면 거의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그렇죠.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선거법 재판 안 끝날 거거든요. 3심까지 분명히 안 끝납니다. 아하. 그리고 민주당은 끝까지 가겠죠. 라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조기 퇴진을 하나 아니면 탄핵을 하나라고 했을 때 그냥 깔끔하게 탄핵하면 되거든요. 일단 빨리 불확실성을 없애야 됩니다. 확인하잖아요. 지금 친윤도 인정하잖아요.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없다는 거 인정하잖아요.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딱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대통령 딱 출당시키고 탄핵 딱 하고 선을 긋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에 오히려 그런 그런 위험이라든지 그런 혐의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다음에 다음에 다시 대선에 나가가지고 국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대선에 나가서 이른바 4분 오열된 뿔뿔이 흩어진 그다음에 완전히 나락으로 가버린 그 보수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대선 과정 자체를. 여기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요번에 이거 없었어도 이기기 힘들어요. 이런 일이 없었어도. 그다음에 이재명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더 크게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온다라면 그런 불안감마저 그러니까 일말의 불안감마저 싹 지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계엄 사태가 없었어도 이기기 힘든 대선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세요. 이기기 힘든 대선이고, 근데 계엄령까지 맞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시간을 끌어본들
국민한테 계엄령을 때린 대통령을 배출한 당,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을 갖다 끝까지 옹호한 당, 그 당에서 낸 후보에게 누가 표를 주겠냐고 이 생각을 해야지. 이 대목에서 교수님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체포조가 꾸려져서 체포될 뻔했던 한동훈 대표, 그래서 대통령의 외교권을 포함한 직무정지를 주장했던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면 탄핵이 아니라 질서 있는 퇴진을 내건 이유는 뭘까요, 교수님? 결국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딱 그렇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이에요. 딱 보면 돼 그냥. 이걸 넘기느냐 마느냐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못 넘겨요. 국민들이 1년 이상 참아주지 않는다고. 근데 이게 확정 판결 내려면 내가 볼 때는 길면 1년 걸리거든. 길면 1년 걸려요. 예. 근데 그때까지 이걸 갖다 끌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라고 그런 판단이라고 한다면 조기 퇴진 뭐 해봤자 2월 퇴진하면 4월 대선할 거고 3월 퇴진하면 5월 대선할 거고 그렇다면 사실 헌법재판소 판결 받아보는 거랑 크게 시기적으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출마를 막지는 못해요. 라고 한다면 그건 상수로 놓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일단 자기들이 낸 후보가 계엄령을 때렸다고 한다면 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옹호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임. 두 번째는 우리 당의 이익. 뭘 앞서야 됩니까? 그럼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에요? 예. 첫 번째 걸 앞서야 되는 거고. 이해는 합니다. 나도 싫어. 딱 탄핵했는데. 그래서 그 탄핵의 열매를 따먹는 게 누굽니까? 이재명이야? 딱 보니까 어차피 이 사람 언젠가는 감옥 갈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대통령으로 다시 뽑아줘야 돼. 그다음에 이 사람의 당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요. 횡사, 학살 뭐 이런 걸 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약간 사이코패스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보복도 엄청나게 할 겁니다 아마. 이런 걸 딱 보게 되면 또 다시 피바람 불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찍을 수 있을까? 저도 저어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엄을 때렸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대안으로서 이 사람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는 거야. 예. 국민이 판단할 거고 만약에 국민이 그 사람을 선택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야. 아니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 정치 잘할 것 같아서 뽑아줬습니까? 그거 아니었잖아요. 민주당을 딱 보니까 쟤네들 아니니까 뽑아줬단 말이죠. 그때 그분들의 판단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판단이 옳았다면은 이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봐야 되는 예. 거예요. 맡겨보고 거기서 결정 나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당당하게 승부할 때 그나마 잃었던 보수층의 신뢰를 국민들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찾을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거죠.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은 질서 있는 퇴진,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일정을 잡아서 수습책을 강구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탄핵 소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까요?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체제가 그 대통령이 거리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이 거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 대행 체제라는 게 법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뭘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사인 지금 필요하거든요. 인사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사인이 예. 필요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법령 같은 거 만들어주면 거기다 사인하는 것도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사인할 때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안 물러났네, 안 물러났는데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사인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사인을 대신하게 되면 그게 위헌이거든요. 위헌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불안정한 체제고 그러니까 딱 가능한 건 뭐냐면 책임 총리제 비슷해가지고 비슷한 거 이런 것들은 어쩌면 피해갈 수도 있을지 모르나 위헌 논란을 예. 그런 그 법적인 일각의 시각은 있지만은 일단은 이 체제는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갈 수가 없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네. 바로 한동훈 네가 소통령 해먹으려냐 이런 비난만 받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원내대표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권성동은 중진이 추대를 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권성동 의원으로는 도무지 이 상황 자체가 수습이 안 될 텐데 원내대표를 공백으로는 또 둘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원외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누가 좀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일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에서 볼 때 그래도 그 계엄을 해제하는데 참여했던 18명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근데 너무 선수가 약하니까 그런 예. 측면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수가 중요합니까?
선수가 중요한 거예요. 추경호가 선수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그 짓을 했습니까? 이런 문제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요. 이건 좀 아니다 싶고 좀 하다못해 18명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좀 친윤 색채가 약한 사람이라든지 예. 중도적인 색채가 있는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또 이것도 아마 권성동으로 갈 겁니다. 왜냐 원내대표는 누가 뽑아요? 아, 의원들이요. 의원들이 뽑는 거거든요. 그럼 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국힘은 사실 방탄으로 가는 거고 결국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이것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퇴진론도. 아. 퇴진론도 안 받고 끝까지 진짜 이 사람들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끝까지 이재명이처럼 뻔뻔하게 버티자. 라고 해서 대통령이 구속되잖아요. 구속된다 하더라도 그 거리가 아니거든. 예. 왜냐하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거리가 아니에요. 옥중 신분을 유지합니다. 옥중 신분을 유지하게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쪽에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아마도 사고라고 해서 직무대행 체제는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직무대행 체제 사고니까 이렇게 놓고서 계속 끄는 거죠. 아하. 그리고 그 이재명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데 과연 국민들이 그걸 용납할까? 아.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 힘들다. 예.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당리 당략을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여당 야당을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공동의 규칙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 공동의 규칙에 입각해서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물론 그런 상식적인 판단에다가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자기 생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까지도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생각과 어긋나는 얘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하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센 아. 계엄 때린 거는 이거는 그런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건 명확하고 단호해야 돼요.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단호해야 되는 겁니다. 네. 국민들이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게끔 내버려 두질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혼란에 빠져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불확실성이거든. 이게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안 되는 겁니다. 로드맵이 나오면은 딱 언제까지 뭐 하겠다 로드맵이 나오게 되면 예. 경제가 안정화되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도 안 좋은데 이런 상황을 갖다 1년, 2년을 끌고 간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번에도 결국은 뭐냐? 유튜브 정치하다 망한 거잖아요. 지금 유튜브 예. 정치하다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유튜브 정치하다 정권 내줬잖아요. 똑같은 일이 여기서 벌어진 거거든요. 유튜브 정치하다 지금 망한 겁니다. 고성국이니 뭐 신혜식이니 또 누구야 뭐 몇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니까 뭐 구독자가 백몇십만씩 있더라고요. 예. 그게 세계라고 본 거죠. 국민 전체로 보게 되면 정말 요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인데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제대로 된 그 보수의 가치를 세우고 보수의 세력들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에 이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좀 물러나시고 보수가 젊어져야 돼요. 좀 젊은 사람들 있죠. 이번에도 그렇죠. 보니까 김상욱 의원 젊더라고요. 예. TK인데 젊잖아요. 이런 사람들, TK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국힘 상태는 뭐냐면 강남 우파 대 강남 보수 대 TK 보수의 결별이에요, 지금. 아. 강남과 TK가 결별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만 해도 수도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쪽 TK는 수도권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 이런 데 굉장히 둔감해요. 라고 했을 때 보수의 주도권을 어디로 가져오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제는. 아니 근데 교수님 지금 뭐 3월 대선, 5월 대선 한다면 친한 친윤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고 예. 그러면은 과연 그게 보수 재정립이 가능할지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게 돼서 대통령이 되면 보수의 씨앗을 더 싹둑싹둑 잘라버릴 텐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네. 봤잖아요. 쿠데타를 안 되는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뿌리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번에도 사실은 윤석열만 아니었으면 민주당에서 저렇게 막 가지를 못했어요. 아하. 윤석열이니까 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보수의 알턴이가 빠지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과 했던 요번 기회에 딴 건 몰라도 그 극우 유튜버들 있잖아요. 극우 유튜버들하고 손을 확실히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요번에도 보니까 핵심적인 게 바로 뭐였습니까? 선거 조작론이죠. 개표 조작설이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처음에 이준석이 대표였을 때 뭐 했습니까? 개표 조작설 얘기하던 사람하고 선을 걷잖아요. 예. 선을 뚝벌이 걷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런 대표를 쫓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이 이걸 믿고 쿠데카까지 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거라는 거죠. 이걸 또 할 거냐라는 거야. 믿었거든요, 이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걸 딱 까고,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은 욕먹겠지만 이걸 딱 예. 증거를 확보해서 서버를 딱 해보면 증거 조작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 국민들이 우리를 반길 거다. 이렇게 반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건데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허무맹랑하잖아요. 이걸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정도 현실 감각이 없고 그 정도로 극우 유튜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걸 갖다 반복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것까지 같이 날려야 돼요. 보수가 거듭나려면은. 예. 그러니까 보수가 합리적이고 건전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보수다 하더라도 진보 보수를 넘어서 일단은 국가 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자기 책임감을 가진 이런 사람, 그런 보수가 나와야 되는 예. 거예요. 그게 지금. 근데 이게 요번에 그런 기회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항상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 위기를 갖다 위대한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예.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어떤 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정권 잡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권 교체 주기가 10년 주기였잖아요. 지금 이제 5년 주기가 되는 거거든요. 5년 주기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걸 내다봐야 되는데 지금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다가는 영원히 망한다라는 거예요. 교수님 게시판에서 계속 질문이 들어와서 여쭤봅니다. 교수님 말씀을 잘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더 큰 탄핵 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도 몇 석입니까? 다 합하면 190석을 갖고 있어요. 예. 이걸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보십시오. 실제로 행정권을 무력해왔단 말이죠. 아하. 탄핵이 지금 25개인가? 탄핵이 25개고, 예. 근데 법률 같은 걸 만들게 되면 완전히 자기들을 위한 입법 행동을 했거든요. 방탄을 위해 가지고 이재명 표범. 쉽게 말하면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포죄도 없애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런 식의 입법 기능 자체를 왜곡시켰고 심지어는 뭡니까? 사법부까지 관리하려고 예. 들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재판에다가 막 정적 압력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무소불위의 권력이 탄생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다음에 문제는 제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 민주당에서 이런 흐름을 갖다가 견제할 세력이 없어요. 하하하. 견제할 세력이 다 지금 뭐가 됐습니까? 제거가 돼 버렸거든요. 예. 다 제거가 돼서 견제할 세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막 가다 보면 또 한 번의 파국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굉장히 크다라고 저도 우려해요. 예. 네, 저도 우려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뭐가 있냐면은 얘들에도 위기 관리 위기 관리 기술은 있어요. 딱 보면 아니다 싶으면 빼요. 딱 했다 아니다 싶으면 빼거든요. 예. 윤통처럼 그냥 무조건 가다 파국을 맞거나 그렇게 멍청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위기 관리를 한다는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피곤한 사태가 벌어질 것은 확실합니다. 예. 왜냐하면 삼권 분립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에서는 합법적인 한계 내에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삼권 분립을 무력화하는 방향이었거든. 근데 이쪽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에서 벗어나는 그런 틀을, 그러니까 법을 깨가면서까지 그런 일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이 이번에 그 대선 투표 때도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예. 거기다 반영이 될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승부하는 게 낫다니까 차라리.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됐다. 일단은 이게 딱 정리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탄핵 사태를 갖다 여기까지 오게 하는데 민주당의 책임도 있거든 분명히. 근데 이게 정리가 되면 일단 그다음부터는 민주당의 책임을 묻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갖다 정리 안 하면 뭡니까? 민주당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순서가 안 맞아. 순서가 안 맞는 걸. 네. 일단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근데 제가 저랬던 것은 너희들이 밀어붙인 그런 측면들도 있다. 너희들도 좀 너무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이죠. 차라리 판을 그렇게 짜는 게 낫지. 지금 와가지고 그걸 옹호하고 1년, 2년 그다음에 1년 지나면 국민을 다 찍어주더라. 이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더 열받는 거거든. 예. 윤상현 의원이 그랬겠던가?
자, 게시판에 계속 질문이 올라와서 교수님께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분은 지금 거의 일주일째 잠을 못 자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뭔가 자기에게 큰일이 벌어지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기도 하시는데 절대로 또 잘못된 생각을 하시거나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물론 뭐 이건 우리 내부의 일이니까 미국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실력 행사를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동안의 한미 동맹 관계에서 민주당에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리더십이 바뀌었을 때 또 일본 언론들은 좋아진 한일 협력 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일단은 그 한미 동맹과는 변함이 없어요. 예. 한미 동맹은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자꾸 뭐 그 욕을 하는데, 심지어는 심상정 같은 정의당 의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한미 동맹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안보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이걸 깬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 박정희도 쿠데타 할 때 미리 얘기하고 했거든. 아하. 미국한테 얘기하고 했거든. 예. 이번에 얘기 없이 그냥 계엄을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황당했던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안보 협의체 왔다가 일본만 들리고 예. 그냥 가버렸잖아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의 성명이 바로 뭐냐면 우리 한미 동맹이 기초는 민주주의와 법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쉽게 말해 윤석열 네가 한미 동맹의 기초를 깬 거야라고 지금 노골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예. 그건 날아가 버린 거고, 한미 동맹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한일 관계는 좀 조정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한일 관계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퍼줬거든. 저도 여기서 여러 번 비판했잖아요. 일본에 너무 많이 퍼줬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건 조정이 좀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큰 문제, 그러니까 뭐 그런 외교 안보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봐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망연자실한 분위기가 봅니다. 교수님께 꼭 여쭤봐달라고 질문이 왔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도 공부할 만큼 공부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급 비보설, 뭔가 좀 비보설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건강 이상설보다는 약간 정신 이상설이 맞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너무 극우 판타지에 좀 빠져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그때 뭐였냐면은 그때 뭐냐면 국가 안보 역량인가? 그러니까 뭐 반국가 세력에 하는 전 국민 항전 의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8월 달에 얘기를 했거든. 예. 그걸 딱 듣고 이분이 좀 그래서 제가 그때 쓴 거거든요. 극우 판타지 속에 살고 계시며 그 정신 상태가 지금 심히 우려스럽다고 쓴 게 8월 달이거든요. 그때 전 국민 항전 의지를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계엄을 딱 때려가지고 전 국민 반국가 세력을 싸우는 전 국민 항전을 갖다 내가 주도하겠다. 이런 판타지에 좀 빠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김건희 건도 물론 있겠지만은 저는 그 김건희 건은 크게 작용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예. 봐요.